네, 자칭 원전 반대 그룹이 원전 가동을 중단하라고 위협한 날이 바로 오늘이죠. 다행히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혹시라도 공포의 성탄절이 되는 건 아닌지 초긴장 상태입니다. 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석윤열 교수, 양회영 YTN 사이언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D-Day 바로 오늘 아니겠습니까? 네. 원전 반대 그룹이 원전 가동을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했고 지금 다행히 별다른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초긴장 상태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가상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디데이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뭐 언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시간을 공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25일까지 원전을 가동을 중단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기 때문인데요. 예. 25일에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상황인 경우에서는 사실은 지금 아직 그 해커 집단이 원하는 시간이 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시간에 만약에 예정이 돼 있었다면 지금 오후에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는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이 상황이 뭐 가장 최악의 상황인 거고요. 네. 뭐 두 번째 상황으로 봐서는 실제로 이 제어망까지 접근했던 해킹을 제어망까지 들어가는 게 실패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원전에 어떤 위해를 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유출했던 자료를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뭐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10만 장의 또 다른 자료들을 유출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오늘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예. 그 사이 동안 원전이 이제 특별한 어떤 뭐 해킹이 아니고서 그냥 운전에 관련된 어떤 가동 중단이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합니다. 네, 일단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원전 제어망은 폐쇄막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 양회영 기자가 살펴줬는데 실제로 원전이 멈추거나 뭐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진행된 걸 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예. 그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사실은 엊그저께 실행됐던 모의 실험인데요. 그게 아마 그 범죄 집단이 기다리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때는 오작동이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괜찮은 건 조금 아직 속단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침투를 하고 기다릴 수가 있죠. 잠복 기간. 그런데 더 그 생각할 수 있는 경위는 아까 우리 양 기자 지적하셨지만은 우리 국민의 주의가 모두 여기 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동안에 사이버가 아닌 전혀 다른, 왜냐하면 원전 정지는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버가 아닌 다른 영역까지 보거나 아니면 원전에 돌려놓고 전력이나 통신이나 전철, 상수도 등을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국가 시설이 위험할 수도 그렇죠.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아직까지 괜찮다고 놓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우리가 주의를 딴 데로 간 사이에 누수는 된 곳이 없는지,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고 경기 시작일입니다. 예.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3개월이 말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내년 3월까지, 우리 내년은 말씀드렸다시피 홀수해고요. 예. 홀수해야말로 사이버 전쟁이 극성을 부리는 때입니다. 왜 그렇죠? 그는 왜라기보다는 그 뭐랄까 그 불문율일 수도 있고요. 예. 네. 거슬러 보면 2013년, 11년, 9년, 글쎄 우연이라기 보기에는 너무 홀수해인데 우연치 않게도 다시 또 홀수해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범죄 집단은 굉장히 지능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예고, 선전포고까지는 아니지만 예고를 한 것이죠.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맞습니다. 네. 이들이 유출범들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성동격서, 그러니까 주의를 이쪽으로 돌리고 다른 지역에 대한 공격, 사이버 공격 등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원전 반대 그룹이 고리 135기 그리고 월성 2호기를 멈추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왜 이 세 곳을 지목했을까요? 그것도 연막 작전으로 벌이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년 넘은 뭐 30년 가까이 되는. 그렇다면은 이게 마치 원전 반대 그룹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노후 원전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그러면서도 고리나 월성이 아닌 한빛, 옛날 영광이죠. 또는 한울, 울진 이런 데를 아마 노리고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언급된 거는 옛날 거라 아날로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디지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침투가 쉬워졌죠. 그래서 자꾸 우리 주의를
엉뚱한 대로 유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등잔불 밑에서 맥주 마시면서 다른 원전, 다른 시설이 저기 무너져 가는 걸 즐기고 있을지 모르죠. 연막 작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만약에 이 원전 뭐 꼭 이 원전이 아니더라도 원전 3기 정도가 멈추면 우리나라에 어떤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되십니까? 좋습니다. 일단 300만 킬로와트 빠져나가는 지금 제가 오기 직전에 확인하니까 아직 3천만 킬로와트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괜찮고요. 근데 문제는 정지한 다음에 물이나 전기까지 끊을 미리 준비가 돼 있다. 그건 조금 이제 심각합니다. 2차, 3차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지 자체는 우리 그냥 며칠이면 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 나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이틀에 한 번 고장 나고요. 근데 그게 덤으로 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선까지 미리 차단을 했다면 그건 이제 조금 우리가 심각해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당장 후쿠시마로 간다, 녹아내린다. 그거는 아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공포 이런 일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합동 수사단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선양에서 200여 차례 접속한 흔적은 발견했고 북한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북한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수사 상황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 선양에서 우회한 IP가 여러 차례, 뭐 200여 차례 접속한 그 사실을 발견했고요. 예. 네.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IP나 ID를 도용해서 가상 인터넷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VPN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함께 이 발견을 해냈는데요. IP망을 할당받는 그렇죠. 곳이죠. 네, 네. 이게 왜냐하면 이 VPN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금융 정보 같은 거를 그 인터넷 뱅킹이나 할 때는 암호화되어 있는 상태로 인터넷을 연결을 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 뭐 일반 기업들이 자신들 어떤 기밀 관련된 문서들을 내부망을 사용할 때도 VPN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설 정보망이라고, 사설 인터넷망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VPN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뭐 IP를 빼내도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암호화된 장소 그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에서 이 IP를 접속했는지 쉽게 알 수 없는데요. 이런 장점, 어떻게 보면 저희의 어떤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장점을 해커들이 악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이 두 가지 뭐 VPN과 IP, 중국에서 발견된 IP를 가지고 합동 수사단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IP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사이버 테러 같은 경우는 범인을 잡을 수 없다는 분석이 높은데 조금씩 북한에 대한 소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제 증거도 없고 정황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교수님께서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어느 점쟁이도 알 수가 없는데 10년 전에 네. 비슷한 굉장히 대형 사고를 미국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 중서부, 캐나다 그때 아마 5천만 명 사흘 동안 정전이 되지 않습니까? 피해금 6조 원, 7조 원. 그런데 결국은 미국도 중국일 것이라고 지목만 하고 그러니까 사이버 범죄란 건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범죄로 끝난다. 그리고 미결 과제로 남는 것이죠. 밝혀내기 가장 어렵군요. 중요한 거는 선전포고라는 게 없다. 은밀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 예외가 있죠.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 비슷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주의를 되는데 중국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지막 관문지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북한일까? 아마 아닐 겁니다. 추적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세탁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은 모르겠다라고 끝날 것이군요. 그래서 수사력을 여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있을 수 있는 다른 기관 시설 또는 다른 누수 현장을 찾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범인 쫓다가 오히려 다른 범행을 놓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사건을 보면 지난 12월 9일 한수원 PC, 내부 PC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 15일부터 5차례에 걸쳐서 이 온라인상에 인터넷상에 자료가 유출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블로그에 15일 자료를 먼저 1차적으로 올렸습니다. 이때 올라간 자료는요,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자에게 대통령이 보낸 친서와 함께 한수원 직원들의 개인 정보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때 당시 올라온 개인 정보는 뭐 이전 없어진 번호인 017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과거 정보라고 합니다. 다음 18일에는요.
그 예. 고리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일부 설계 도면이 함께 공개됐었는데요. 네. 이때 당시에 이 설계 도면도 한수원 입장에서는 운전자 교육용 도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19일에는 9장의 원자로 관련된 원자로 냉각 시스템 밸브 같은 이 9장의 도면들이 함께 공개가 됐었고요. 예. 이 당시에도 한수원이 이제 뭐 과거 자료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네. 이 당시 2급 이상의 직원들의 내부 전화번호가 함께 공개됐는데 이 번호는 이제 지난 15일과 달리 최신 번호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에서 21일 새벽에 갑자기 이제 긴급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때는 월성 1호기 감속제 개통 도면이나 뭐 월성 3, 4호기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등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이었죠. 오후에 트위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고리 1, 2호기와 월성 3, 4호기의 도면이 공개됐었고요. 또 원전 안전 해석 코드라는 프로그램에 구동이 되고 있는 화면 캡처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네, 이 원전 안전 해석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중요한 자료가 아니었는데 공개되면 될수록 점차 강도가 높아지고 중요한 문서들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지만 예. 처음 공개됐던 직원 정보도 과거였지만 그 이후에 된 직원 정보는 또 최신 거였고요. 운전자 용 도면이다라고 했던 것도 이후로 점점 넘어갈수록 좀 더 상세한 도면들이 공개됐었고요. 그 말씀드렸던 원전 안전 해석 코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한 프로그램입니다. 원전의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 원천 기술인데요. 네. 이 한수원에서는 2006년에서 2013년까지 5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굉장히 이제 외국 사례보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네. 담보한 그럼 프로그램이다라고. 국가 이익과도 좀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 이 원전 안전 해석 코드 화면이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네.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군요.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양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네. 도면 유출됐고요. 특히 원전 안전 해석 코드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 한수원 입장대로 이렇게 별 문제가 없는 자료들만 유출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보시기에 중요한 자료들이 유출된 겁니까?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조금 날이 갈수록 그때 변명이 참 궁색했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도면이 왔을 때 이거를 교육용으로 썼건 훈련용으로 썼건 예. 숫자가 들어있다면 그거는 누출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별명보다는 적어도 나돌아다니지 않을 자료가 나왔다는 것에 대한 소위 사실 책임론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미리 자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반대 집단에서는 네. 자꾸 강도가 높은 걸 특히 이제 안전 해석까지 오면은 물론 아직까지는 달걀로 치면은 껍질 몇 조각이니까 과연 노른자까지 나갔을까? 예. 실행 파일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좀 찜찜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한수원 또는 산업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범행 집단을 좀 자극한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싸움판을 키워오지 않았나 그런 후회를 하게 예. 됩니다. 네. 자, YTN이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한수원 직원들이 갑작스러운 사이버 테러 훈련에도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한수원 측에서는 지금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예고했던 대로 비상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괜찮은 걸까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보통 때 잘 하다가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비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백 개의 경고등이 울리고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예. 그래서 비상훈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머리나 손이 아니고 세포에 스며들어 있어야 됩니다. 네.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시간,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연습으로 끝났죠. 그래서 이게 실전에 과연 통할 건지 이건 알 수도 있어요. 매뉴얼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매뉴얼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적인 게 끝나면은 기계적이 안 되면 사람이 들어가고 근데 얼마 전에 표현 보셨죠? 이런 경우에 아날로그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돌아가기 때문에. 원자로 들어가서 수동 작동한다. 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안에 방사선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 실수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 한수원이 정말 위기 관리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그래서 조금씩 더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사실 한국형 원전 수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나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굉장히 역풍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좋으신 지적인데 문제는 그 소위 안전에 직결되는 아직 그 실행 파일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소위 줄줄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예. 과연 우리가 그 수출 경쟁에서 경합을 할 때 상대방이 볼 때 굉장히 좋은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네. 자국 내에 요즘은 설계, 건설이 아니고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를 봅니다. 이런 운전을 하는 나라의 원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안전 때문에 말썽 많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UAE 때 마지막에 안전 때문에 발목을 잡힐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금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일본 얼마나 좋은 빌미가 됐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볼 때 벌써 범행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소기의 목적을 100% 넘게 달성했습니다. 이거는 네. 원전 한두 개 멈추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원전 자료 유출 사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석윤열 교수, 양회영 YTN 사이언스 기자였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